자베를 맡은 배우 필립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그 광역할 대화 마지막인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 봐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 해주실 배우분들을 이렇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역을 맡은 정국향 배우님부터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자 역을 맡은 정국향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 그리고 어른 승아, 어린 승아 그리고 남지 역할을 맡은 이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 역을 맡은 김원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 질문을 받을까요? 네, 질문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공연을 보신 소감을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분들은 이렇게 그냥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공연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 궁금했어. 동기. 네.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연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너무 이 2시간 안에 정말 우리의 역사 배경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참여를 못했고 50년 전의 일이라 이걸 보면서 이렇게 좋게만 생각한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저런 사건도 있었구나 오해된 부분도 오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 아니면 연출자는 우리 애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또 이걸 하긴 동기가 정말 궁금했어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2015년 1년간 베를린에 연출님이 체류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 그 한인 분들도 많이 만나고 공연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서 이제 제독 간호사분들, 제독 여성 모임 분들을 우연히 또 알게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전부터 그런 주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직접 만나보고 인터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좀 이게 그 여성에 관한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꽤 오래 전부터 계획해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또 1년간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조금씩 신호를 좀 이렇게 메모를 써가면서 여러 가지 메모들을 다 쫙 정리해서 그거를 이제 희곡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조금 이제 힘든 과정도 있었고 했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한 건 아니었고 동기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에 원래 관심이 있었고 베를린에 체류하면서 그분들 만나 뵈면서 계속 메모를 남겼었죠. 그래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선생님들이 연기하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만나보셨어요? 연기하는 아니요, 직접 만나 뵀죠. 아, 근데 그러니까 그 실제 모델이 이분이고 그 모델이 이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에피소드와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취합해서 어느 한 분, 취합해서 어느 한 분 이렇게 재구성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이야기들은 다 사실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연극 굉장히 우연하게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기에다가 뭐랄까 제가 저의 롤모델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약간 20대, 30대 여성이 결혼 후에 약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2017년인데도 제 친구들도 막 지금 이제 막 20대 후반 서른인데 막 이미 낳지가 않을 아이 그런 거 생각하면서 방과후 교사 자격증을 따고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력 단절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사회적으로 여성의 롤모델이 많이 없다. 그럼 내가 롤모델이 되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썼었는데 마침 되게 우연히 이 영화의 그런 평론은 아니고 이제 그냥 글을 우연히 봤는데 여성들의 롤모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워지고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파독 간호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베를린에서 이렇게
계속 울면서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되게 떨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바로 결제를 했어요. 저는 진짜 홀린 듯이.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재확인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 또 네, 말씀하신 거 다 전부 다 봤고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 쪽에 다양한 연령대의 남자 배우분들은 많은데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배우분들은 조금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해도 모르겠는데 그 중년 여성분들이 나와서 네 분이시잖아요. 메인을 구성하고 있는 네 분이 온전히 그 캐릭터 하나만 연기한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캐릭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필립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역할을 계속 하셨는데 이제 한 캐릭터가 온전히 다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 좋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양한 연령대 여자 배우분들 많이 나와야 되고 다양한 너무 떨리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참여하는 저희들도 매번 울컥울컥해요. 그러니까 그 인물로서 울컥할 때도 있지만 그냥 전국향이가 그냥 울컥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걸 버리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작품 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 계신 지금 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사셨는지도 여기 오셔서 또 저희들이 만났었거든요. 그분들을. 근데 그것도 느껴지면서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감동하면서 감동스러워요. 감격적? 감동보다 더 크게 감격인가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하세요. 그럼 일단 지금 질문이 없으면은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소영 배우님에게 이제 저처럼 소영 이제 배우님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이제 맡기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역할들 중에서 뭐 가장 애착이 가는 역할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연기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그런 이제 역할이 있었는지 그거 좀 궁금했습니다. 셋 다 애착이 가고요. 실은 다 그 첫 번째 민경 역할을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 극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민경 하지만 그 서브텍스트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고 남지도 이제 어떤 새로운 사건을 이렇게 좀 전달해 주는 역할인데 출발선에 딱 이 사건 체류권 운동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는 그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후배 간호사지만 처음에는 막 두렵지만 나중에는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캐릭터라서 좀 하면서 좀 재미있었고 승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른 역할, 어린 역할 했다가 하는 것도 좀 애착 갖고 좀 재밌었고 하지만 옷 갈아입는 게 조금 힘들었었고 그리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딱 나왔을 때 호흡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쳐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가쁜 숨 이랬다가 이렇게 계속 호흡이 내려가지 않아서 좀 고생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좀 그거는 노력하고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질문에 대답을 잘했나요? 네, 아주 잘 했습니다. 네. 다 애착이 가는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같이 하려면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요. 그러면 한 몇 달 동안 이 연습을 하셨어요?
아, 실제 연습 기간은 2달, 계약상 돼 있는 게 2달이어서요. 네, 2달 그 연습을 했고요, 저희가. 그리고 워낙에 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저희보다 한자 이것도 너무 잘 알고, 저희가 이렇게 평상시에 쓰지 않는 구어체 이거를 문어체로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우리들이 모르는 어려운 언어를 대화할 때 많이 써서 잠깐만 그거를 대화할 때 쓴단 말이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화 소통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단지 저희가 이게 독일어 할 때 발음이 어려운 거 그래서 많이 이 친구들 많이 괴롭혔죠. 예, 도움받고 이 친구들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죠. 앙크. 이제 저 공연 정말 감명 깊게 봤고요. 그 보면서 계속 이게 그 이제 실존 인물들의 어떤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글을 쓰셨다는 얘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분들께서 뭐 60, 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삶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전 든 생각이 물론 이제 연출님이 편집도 하시고 뭐 이제 그 구성을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들께서 어떤 그 본인들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옛날 일들을 기억하고 그럴 때 행복한 일들도 많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잘 헤쳐나갔다라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일관적으로 계속 보였던 그런 감정인 것 같아서 이제 그 이제 역할을 이제 받아서 연기하신 분들 입장에서 또 그렇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했고 일단 예, 좀 더 이렇게 크게 봐서 어떤 실제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분의 기억을 받아서 그 과거를 직접 연기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6점만. 네, 죄송합니다. 그 기가 먹어서. 어떤 한 사람의 기억을 토대로 그 과거의 모습을 연기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과거의 그 사람이 되어서요. 네. 그런 이제 과정에서 뭐 이렇게 준비하셨거나 뭐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런 거는 예, 있었죠. 왜냐면은 저희가 어차피 그분들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오히려 과거는 모르기 때문에 더 재밌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자유롭게 그냥 상상하면서 그분들의 과거는 제가 어땠을지는 잘 몰랐고 그냥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와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저희가 이제 그거는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하면서 어려움은 별로 그렇게 많이 크게는 없었고 재미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 이 시점이 이제 어떻게 변화할 때 어떻게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아무튼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직업이 배우이다 보니 해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이 장면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없던 게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연습 과정 중에서 생겨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냥 무작정 움직여봤을 때보다도 계속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고 결과적으로 무대에서 상연이 됐을 때
그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보셨어요. 보셨을 때도 우리 거 너무 잘 표현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약간 리얼하게 좀 우리의 배우적 상상력이 그게 일치가 됐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놀라움이 있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분들은 계속 이렇게 연대에서 지금의 모습은 있지만 저희는 과거는 저희가 상상해서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기 때문에 잘은 저희도 이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잘은 모르지 않나라는 조심스럽게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공연은 여기 또 지방되는 예, 아직 계획이 있나요? 너무 좋은데. 피디님 다른 공연 계획이 있는지 관객들한 일단은 아직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저 이모님이 제도 간호사 분이셔가지고 너무 감명 깊었고요. 네, 너무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오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계신데 혹시 여쭤보자면 혹시 외국에서 독일이나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공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연극이다 보니까 영화라면 보여드릴 수가 있을 텐데 너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것도 근데 그 길이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길이 가능성이 많아요. 네. 문화원이 된다거나 가고 대본집이라도 가고 싶어요.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한다 이건 아니지만 충분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더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이런 내용에 사실 함께 써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너무 공연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 진짜 처음에 장례식 때 초록색 옷 입었으면 좋겠다는 데부터 울어가지고 2시간 동안 울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제가 저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연극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이상하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제 구키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따로 제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구키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필립 배우님께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서 하는 이 연극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계인의 입장에 서 계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계인의 입장을 다룬 연극에서 그런 어떤 한국과 독일의 어떤 경계를 다룬 이런 부분 참여하실 때 소감이나 이런 것이 궁금해요. 네, 저 사실 이제 저번에도 그 이제 생각은 자유라는 작품에서 이건 사실 이 작품 좀 이어지는 얘기라서 좀 여러 면에서 좀 비슷한데 그쵸, 이렇게 해서 독일이랑 한국이 유일하게 좀 함께 해왔던 그런 역사를 다루는 그런 연극들이었죠. 그래서 저 되게 일단 제가 95년에 이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그 얘기가 사실 제가 다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얘기들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과정이 사실 당연히 너무 좋고 재밌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올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굳이 딱 이런 시기에 이런 이제 독일과 한국
이제 그런 역사를 또 이제 독일 배우들도 나와야 하는 그런 이제 연극들이 어떤 어떤 연출님이 이제 무대 올리는 것 자체가 또 제가 이런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사실 막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독일에서도 연기를 거의 안 해봤는데 원래 배우도 아니고 그래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 독일 그냥 교환학생으로 그 한국어를 원래 하시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원래 독일에서 이제 한국학을 이렇게 전공을 하다가 이제 교환학생으로 올해 2월에 한국 와서 뭐 그냥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의 소개를 통해서 원래 그 생각의 자유라는 작품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이렇게 이번 작품도 하게 됐어요. 아주 우연히 아주 운명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너무 좋고 너무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해요. 이상을 보고 너무 좋아요. 네. 다른 질문 뭐였죠? 그 쿠키는 그 롤모델이 지금 김수님 선생님이라고 제독 간호사분인데 여기 오셔서 실제로 공연도 보시고 그때 관객과의 대화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분의 아드님이 한국에서 이제 지내는데 그분은 독일에서 지금 뭐 세미나도 하시고 활발하게 뭔가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시고 하시고 근데 좀 에피소드 하나는 여기서 이제 아드님이랑 같이 공연 보고 했는데 아드님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했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셨어요. 지금 현재 독일에서 머무면서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떤 쿠키의 어떤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연자제 아니면 제가 말하는 건 연자제와 이게 좀 다 취합이 된 거라 가지고 실은 어떤 예술적인 이런 거를 꿈꾸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어떤 게 되었는가 쿠키가 어떤 게 되었는가 극 중에서 그분은 송금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너무 합쳐져서 그거를 뭐라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프랑크푸르트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베를린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다 여기 있는 인물들은 거의 보통 독일에서 잘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소영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얼마에 됐습니다. 누군지 제가 모르겠나요? 지금 엄마. 제가 띄엄띄엄 20년 소영 씨 연기를 봐왔는데 오늘 역할 연기가 제일 멋있었어요. 중에서. 그래서 제가 독일에 제 질문의 요지는 독일에 1년 안식년 갔다 오셨잖아요. 김재혁 교수랑. 그래서 저도 미국에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돌아올 때 재미있는 한국에 사는 게 재미없는 천국인 미국에 사는 것보다 더 좋겠다. 그냥 한국에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약간의 인종의 차이, 차별, 인종 차별이나 아니면 문화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제가 겪진 않았지만 주위에 보면서 그래도 그거를 극복하고 독일에 계속 사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1년 있다가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만일에 거기서 나는 더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머물렀을게요? 아니면 돌아오셨어요? 제게 되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건데 실은 제가 배우이고 근데 거기서는 저의 잡이라는 거는 엄마로서의 역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잡이 있고 뭔가 친구가 있고 차라리 유학 생활이라도 했고 내가 뭐가 할 일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육아도 하고 배우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육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차라리 뭘 배워서 유학 생활을 했으면은 또 막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하겠지만 글쎄요 모르겠어. 다른 분들은 육아 때문에 오히려 거기 머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1년이 나름 되게 힘들고 힘겹고 버티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새삼 지금 생각해보면 제도 간호사 그 선생님들 참 대단하시다고 많이 느껴요. 저는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1년이 그냥
애들 키우면서 노는 거였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 그 극 중에서 이제 독일 신들에서 이제 한국 분이 독일어를 하셨다가 독일 분이 한국어를 하셨다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릭터 정민이라는 캐릭터가 논문을 교수님에게 보여드릴 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거 봤는데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둘은 독일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가요?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네, 그러니까 정민이란 캐릭터가 그 석사 논문을 가지러 보여주러 갔을 때였나? 그때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필립 분이 한국어를 하실 때는 이제 정민이라는 캐릭터분이 독일어를 하셨고 정민이라는 캐릭터분이 한국어를 하실 때는 필립 분이 그 독일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뭔가 연출적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 건지 궁금해서요. 타이밍을 더 되게 디테일하게 정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마도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들이 어렵잖아요. 학문적인 말들이고 이게 글로써 자막으로 읽었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귀로